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중간선거가 이제 꼭 2주가 남았습니다. 과연 상원, 하원, 거버너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다수당이 될 것인가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이 승패에 따라서 국정의 주요 부분들, 이민, 세금, 헬스케어, 환경,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일을 2주 남기고 이번 선거 전에 약간의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후보들이 다시 이민 카드 그리고 인정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혼두라스 등지에서 떠나서 소위 캐러밴이라는 약 7,000명의 사람들이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선거용 호재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캐러밴 사건은 국가 위기다, National Emergency다라고 부르면서 그의 정책인 기반인 저소득 백인층에게 다시 분노, 공포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격에 나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들이 2,000마일 밖에 있는데 마치 지금 국경을 넘은 것처럼 국민들을 겁을 주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민 또 인정카드는 2016년도 선거에서 이미 약발의 효능이 증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면은 주류 사회 일부에서는 합법, 불법 이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용모, 피부색이 다르면 모두 침입자로 간주하는 비이성적인 정서가 고조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아왔었습니다. 이걸 보통 immigrant bashing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둔 현재 시점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들, 이민 문제, 인정 문제, 또 문화 전쟁의 문제,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두라스 등지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 난민들이 한 7,000명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국에서 빈곤과 갱 위협과 마약의 위협에서 탈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표지는 미국 남부 국경지대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 2,000마일 밖의 지점에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달할지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정치권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이들의 움직임을 미국의 중간 선거에다가 대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선거를 앞두고 공포와 불안과 분노의 자극제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계 톡 라디오 쇼의 주인공인 러시 림바우 그리고 팻 부캐넌 같은 사람들, 그리고 팍스 뉴스가 이들의 움직임을 음모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고 이 안에는 이슬라믹 테러리스트들이 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부자인 조지 소로스가 이들에게 돈줄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수를 더 떠서 이 사태는 National Emergency 사태이고 자신은 미국 군대를 국경으로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 원조를 끊겠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이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Remember the midterms, 선거를 기억하라 라고 어제 외쳤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당초에 헬스케어 문제 같은 것을 선거 논점으로 잡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선거 끝판이 다시 이민, 인정 문제로 번지게 되니까 매우 조심스럽고 불안한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선거에서 이미 이 이민 인정카드의 약발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문제보다는 감성적인 것, 특히 공포, 불안, 분노, 여기에 약한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격 작전으로 조 바이든이 지금 2,000마일 밖에 떨어져 있는 그룹에게 국가 비상 운운한 것이 웬 말이냐 하고 핀잔을 주었지만은 각 지역의 상원, 하원 공화당 후보들은 이민 개혁안의 실패를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Sanctuary City가 웬 말이냐, 멕시칸 워 반대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바로 인종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 하원 후보인 덩컨 헌터는 상대 후보가 아랍 계통입니다. 그래서 그를 지칭해서 국가 안보의 위협 존재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뉴욕의 공화당 후보가 흑인인 민주당 후보를 빅시티 래퍼다, 푸스탬프 수령자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는 코리안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공화당 후보인 크리스 콜린스가 민주당 후보인 네이트 맥머리를 아시안 국가 경제를 미국 경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그는 한국에 오래 거주한 경력이 있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민 개혁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화당이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Gang of Eight이라고 공화당, 민주당, 양당 의원 4명씩이 선발이 돼서 범정당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었는데 상원에서 당시에 68대 32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1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민주당에 합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원이 이 범정당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민개혁안은 사장이 됐고 다시 정당들 간의 해먹은 논쟁만 지금까지 계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설명해 봤자 트럼프의 짧은 트윗 하나를 당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민 인종 카드가 들어온 것은 그 이유를 이제 대부분 소수의 이민자들은 이미 압니다. 지난번 선거 직후에 트럼프의 toxic language, 독성 언어가 힘을 발휘해서 소수계에 대한 혐오 범죄, 전국 곳곳에서 천여 건이나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불법 이민자가 나라를 망친다라고 하다가 이 불법이 이제 합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합법 이민자, 가족 이민도 제한해야 한다라고 발전이 됐다가 그리고 이들이 나라와 사회의 정체성을 해친다, 소위 문화전쟁이라는 것으로 쉽게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극보수주의 쪽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의 가족 격리 수용, 이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하는 세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집단 히스테리가 이렇게 무서운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었습니다. 이 불법 이민 추방이 이제 합법 이민 제한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전쟁, cultural war이 됐다가 English only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길거리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racial profile의 정당성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금년도 선거의 종반전은 소위 national identity, 미국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서 cultural war, 문화 전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 경제, 실업, 대법원 이런 문제보다도 분노, 공포, 불안을 가중시키는 선거전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감이 들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0월 23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쇼기가 사우디 정부 측의 사전 계획에 따라 야만적으로 살해당했다며 사우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계획적 살인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혀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고 있는 카쇼기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우디가 밝힌 연루자 18명이 터키 당국의 수사 결과와 일치한다며
이들 용의자 전원이 터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이 어제 터키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자기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규정하며 미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만한 사람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세에서 캐러반 내 범죄자들이 섞여 있으며 전적으로 민주당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주를 끝으로 중간선거 관련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 유세에서 한때 정적이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지원에 나섰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경선 경쟁자로 트럼프에 대한 무시를 일삼았던 크루즈에 대한 지원 유세에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달콤한 복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루즈를 주로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세에서는 아름다운 테드, 텍사스 테드라고 지칭하며 지켜세웠습니다. 크루즈 역시 그는 대통령이라며 난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 상원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00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매일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혼두라스 중미 출신 이민자의 행렬은 멕시코를 출발해 계속 북상 중이며 수일 내에 10,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이들이 한 달 반 후에 미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불법 이주민 행렬 참가자 남성 1명이 멕시코에서 북상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볼턴 보좌관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주 모스크바 미 대사관이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태평양에서 발현한 허리케인 윌라가 어제 극도로 위험한 카테고리 5등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하면서 멕시코 중서부를 향하고 있어 이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열대성 폭풍도 멕시코 남서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대 복권 중 하나인 메가밀리언의 당첨금이 미 복권 역사상 최대 금액인 16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또 다른 복권인 파워볼도 당첨금이 6억 2천만 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권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레이크쇼 지역에 지어질 예정이던 2개의 고층 빌딩이 지역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개발업자는 시카고 리버와 레이크 미시간이 만나는 지점 2.2에이커에 2개의 높이 1100피트의 콘도, 호텔 빌딩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다운타운 지역 시의원들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 스피어 타워의 건축 반대 이유는 교통 혼잡과 시카고 리버 지역 보안 등입니다. NFL 스타 드웨인 웨이드가 소유했던 저택 화재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웨이드 선수의 덜튼 지역 저택이 어제 불에 타 전소됐는데 경찰은 이 화재를 방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저택은 7,800 스퀘어피트의 6베드룸 규모인데 화재 당시에 안에 사람이 없어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불법 장애자 주차를 단속한 경찰이 무려 44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옥브룩의 테리힐 경찰관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카스코 등 공공시설의 장애자 주차 시설에 대한 불법 사용을 단속했는데 이 티켓의 벌금은 600달러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장애자 파킹 플래카드의 도용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7도. 내일 다소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6도. 목요일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41도. 금요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42도입니다.